하루에 3시간 걷기만 해도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실버 택배는 요즘 60세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일자리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차량도 필요 없고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일을 시작한 분들 중에는 첫 주 만에 병원부터 갔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하루 10km, 15km를 걷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를 오르내리고 입주민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실버 택배의 수익 구조, 실제 업무 강도,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일인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단순한 부업이라고 생각했다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이 맞을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실버 택배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배송 업무입니다. 일반 택배기사와 달리 차량 없이 도보로 아파트 단지 내 물품을 배송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고용노동부 지자체 우체국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공공형 실버 택배. 지자체와 우체국이 연계하여 고용 안정성 높고 민원 적응. 주 15시간 20시간 근무. 최대 월 10만 110만 원 내외의 급여. 민간 위탁형 실버 택배. 한진, 롯데 등의 택배회사가 아파트와 협약한 도급 계약 방식. 수량에 따라 수입 차이가 커 많이 걷는 만큼 더 벌 수 있는 구조로 업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대부분 업무는 아파트 공동 택배 보관소에서 박스 수령, 입주민의 집 앞까지 도보로 배달, 일부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나 상가도 포함. 하루 근무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이며 하루 100개에서 150개의 소형 물품을 배달하게 됩니다. 한 달 기준 걷는 거리는 200km에서 300km에 달하고 한여름 한겨울 날씨에도 밖을 돌아다녀야 하며 쌀, 생수, 주방기기 같은 무거운 택배도 꽤 많아 단순한 산책 알바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을 유지하고 싶은 시니어들 사이에선 운동도 되고 수입도 되는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그 현실은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을까요? 실버 택배는 겉으로 보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현실의 벽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일을 해본 분들의 가장 큰 공통된 말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체력입니다. 하루에 걷는 거리만 10km 이상. 가볍게는 소형 택배부터 무거운 생수, 쌀, 공구 세트까지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배정되면 몇 시간 만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죠. 60대 중반 이후라면 이게 정말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민원 스트레스입니다. 문 앞에 넣어달라, 벨 누르지 마라, 왜 아직 안 오냐 등 사소한 민원이 반복되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죠. 일부 아파트는 입주민 태도도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급여의 한계입니다. 공공형 실버 택배는 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민간 위탁은 배송수에 따라 120만원까지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근무 시간은 유동적이고 불규칙한 경우도 많고 장시간 서 있거나 비 오는 날에는 업무량이 늘어나 시간 대비 체감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네 번째는 고용의 불안정성입니다. 대부분 3개월, 6개월 정도 이상 계약이며 수요에 따라 재계약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4대 보험 미적용, 산재 처리 애매함 등 복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처음엔 산책하듯 일하면서 돈 버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실버 택배는 분명히 아무나 하기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족하면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원하는 분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생활의 리듬이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꽤 잘 맞습니다. 둘째, 적당한 활동량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운동 삼아 걷고 활동량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는 구조가 장점이죠. 셋째,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대부분 혼자 근무하며 소통보다는 묵묵히 걸으며 배송하는 방식이라 말수가 적거나 내향적인 사람에겐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넷째, 큰 수입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분입니다. 급여는 작지만 월 약 100만원의 고정 수입이 보장되며 생활비 일부를 채우는 데는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지자체와 연계된 공공 실버 택배 사업을 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 실버 택배는 민간보다 민원 비율이 낮고 업무 강도도 안정적입니다. 지역에 따라 무료 교육과 건강검진, 근무복 제공 등 복지 지원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민간 위탁형 실버 택배는 수익은 조금 더 낼 수 있지만 업무 강도와 민원이 높은 편이니 체력과 스트레스 내성이 높은 분들에게 적합하죠. 결국 실버 택배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생활 리듬과 체력, 성향에 맞춰 가볍게 오래 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버 택배는 누구에게는 가성비 좋은 일자리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가 아니라 이 일이 내 삶에 맞는가입니다. 분명히 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일정한 수입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체력이 약하거나 민원에 예민하거나 무리한 근무 환경에 취약하다면 빠르게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는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돈 벌고 말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기보다 나는 이 일을 6개월,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버 택배는 결국 자신의 체력, 성향, 기대 수입에 맞춰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 일이 그것을 줄 수 있는지를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예스라면 실버 택배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실버 택배를 고민 중인 분들께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리듬과 건강, 감당 가능한 스트레스를 고려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시길 응원합니다. 샷브레이커는 앞으로도 5060 세대를 위한 진짜 일자리 정보, 현실적인 직업의 속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